안녕하세요.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과 관련된 24문제 중에 박스형 문제가 4문제 나왔고 틀린 문제 찾으라고 출제된 게 16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옳은 거 찾으라고 출제된 게 4문제 나왔고 주관식과 관련된 문제가 16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우선 1번을 함께 봅니다. 1번은 복리설을 찾도록 시험 출제된 박스형 문제로서 기억 어린 노예설은 복리설에 해당됩니다. 니은의 다중생활설은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복리설과 무관합니다. 디귿 유치원 복리설에 해당되고 리을 주차장은 부대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미음 경로당은 복리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억, 디귿, 미음 조합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 등에 대해서는 기간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청약 철회를 서면하는 경우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한다.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게 되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란 말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한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상한 사채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주택법상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 찾도록 하고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 사채는 그 효력 상실한다.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 등의 보증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돼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 상실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감리에 관한 시험 문제 출제하게 되었는데 감리에 관한 사항은 자주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다 보니 올해 시험에 출제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4개 모두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입니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니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확인, 예정 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시공계획, 예정 공정표, 시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이러한 4가지 모두 감리자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제대로 정리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틀린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될 수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되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될 수 없지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 선출하기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관리규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의무관리상 전환 공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 연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1번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 없다.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특정 승계인에 대해 관리규약은 효력 있습니다. 승계한 자가 나타났을 때 관리규약에 대해 동의 여부를 따로 묻는다고 하면 번거롭고 공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는 공동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그 자체가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공동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택 층간소음 문제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선출하는 등의 공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대해 서면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의 규정, 노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공동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서면 방법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방법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옳은 것 찾는 문제로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구분, 징수와 관계된 문제로서 박스형 문제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기억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입니다. 관리비와 구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과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기억으로 해놓으시고 승강기 유지비, 관리비 비목에 포함됩니다.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리비 비목에 포함됩니다. 위탁 관리 수수료, 관리비 비목에 포함되죠. 그래서 기억을 정답으로 하고 있는 1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9번입니다. 시설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의 관리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공용인 시설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대별로 설치된 각종 시설이라고 하면 이는 전유 부분에 설치한 것으로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5번을 틀린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택의 사용 승일부터 기산한다.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공동택에 대해서도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1부터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용 금사 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관을 묻는 문제로서 주택법에 따르건 건축법에 따르건 관계없이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건물의 종류,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연립주택이 되고자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 시에 연립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데 1번 고속도로 통행중개시설, 2번 철도 선로부재 플랫폼, 3번 궤도 선로부재 운전 보안시설, 4번 임시 지정 명성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번의 경우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용도가 아닌 만약 공장 용도인 건축물로서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일 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장 용도가 아닌 건축물, 아니란 말을 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아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로 이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 쉬운 것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공장 용도가 아닌 건축물이란 말 쓰게 되면 틀린 지문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일정한 공작물 중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할 신고 대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13번 보게 되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시군 구청장에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첨탑의 경우는 높이 4m 초과 시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대상이죠. 그래서 1번을 틀린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는 화재 등이나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특정 건물을 이용하는 자를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용도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1번에 문화집회시설로서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 전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유리창 등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쉽게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의 경우는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전시장,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제외라고 해야 되는데 해당한다는 말 쓰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1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 수행할 때 건축법 56조, 56조는 용적률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번과 관계된 사항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15번과 관계된 사항 중에 첫 번째, 초고층 건축물. 여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폐율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 적용해달라 요청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니은,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수면 위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한강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이런 수면이라고 하면 대지 면적이 산정되질 않습니다. 건물 건축하기엔 대지는 한 필지를 대지로 산정하게 되는데 한강 위라고 하면 별도의 필지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요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사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용적률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을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이러한 때는 건폐율 완화 요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단식 공동택이라고 하면 아래층 지붕을 정원처럼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건폐율과 관련된 완화 요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니은 디귿이 그에 해당되고 답을 3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16번입니다. 공공투의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 지구에 건설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 설립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 등이 출자한 단체의 경우는 총 지분의 50% 초과 시에 공공투의 사업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40을 출자 설립한 지방공단의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초과란 말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수료는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6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8번입니다. 시트법과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8번은 시설물의 관리처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은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제1종, 제2종 시설물 중에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인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에 각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2회 이상이 아니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중에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이라면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그 점검 방법이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각각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최초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건축물은 3년 이내 실시한다. 잘못된 것이죠. 최초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경우는 준공일 기준으로 5년 아니라 3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경우는 4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3종 시설물의 최초 정밀 안전점검은 해당 정기 안전점검 완료한 날부터 6개월 내 실시해야 한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기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정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 나온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정밀 안전점검은 이 경우
해당 정기 안전점검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로 변경돼야 됩니다. 5번입니다. 증축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특법상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증축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줘야 됩니다. 19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사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시 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을 본다. 하나의 대지 안에 소방안전관리자 둬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둘 이상 건축한 때에도 그 관리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인 하나라고 하면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인정하고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이 되게 됩니다. 세대수와 무관하다? 이 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2번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된다. 1명 이상 선임하면 되죠.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지하철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에 해당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1급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되어 특급 소방안전관리사무이 되고자 한다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사무의 관계인은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4번 질문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사무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사무의 각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화기 취급 감독 업무도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방안전관리사물이 아닌 경우라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과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사물이기 때문에 관계인이 아니라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길 겁니다. 20번입니다. 승강기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승강기 자체 점검 담당한 사람은 자체 점검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로 구분하여 자체 점검 후 15일 이내 승강기 안전종합정화망에 입력해야 된다. 자체 점검을 담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체 점검 마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는 자체 점검 후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승강기 안전종합정화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15일 하나만 틀린 파트가 아니라 자체 점검 담당한 자가 직접 승강기 안전정망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체가 자체 점검 후 10일 이내 승강기 안전종합정황에 입력한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1번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전기 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하려는 산업통상자원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전기 신사업에 해당되는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 자동차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전기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전기 요금, 그 밖에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장관에 인가받아야 된다. 전기 신사업에 해당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가 약관 작성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받은 자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기본 공급약관 작성하거나 보완 공급약관 작성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받는 것이고, 전기 신사업자인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의 경우는 약관 작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기 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은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1번은 정답을 2번으로 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22번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공용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결정한다. 여기에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의 복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도를 전유 부분처럼 사용하는 것을 공용 부분 변경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3번입니다.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 등의 소유자로 산정한다. 여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조합 설립과 관련된 동의자가 되게 됩니다. 1번 질문처럼 토지 소유권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건축과 관련된 동의자가 아닙니다. 저 1번은 재개발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린 것으로서 공유관계가 인정되게 되면 대표 1인을 토지 등의 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지 공유자를 각각 토지 등의 소유자로 산정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두 군데 틀린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저 1번에 관한 기준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유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대표 1인이라는 말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4번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현재 재정비 촉진 사업은 시장정비 사업과 도시공 개설 사업, 도정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빈집 정비법에 따른 가로세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도시 재정비, 도심 공공택 복합 사업 등을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구분하게 되는데, 그중에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서 배제하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 토지의 지상권자만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로서 49번입니다. 49번은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에 관한 사안으로 제11조 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관할 시군 구청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으로서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빈칸에는 50 들어가줘야 됩니다. 50번입니다. 공사 감리비에 관한 사안입니다. 사업체는 해당 공사 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수행권자에게 예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14일 들어가줘야 됩니다. 감리자는 계약에 정한 공사 감리비 지급 예정일 니은 7일 전까지 사업계획 수행권자에게 공사 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 수행권자는 제18조 사항에 따른 감리 의무 수행 사항을 확인한 후 공사 감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비와 관련된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급 예정일 14일 전에 예치하고 지급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 수행권자에게 감리자가 공사 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그에 따라 지급한다. 절차에 관한 사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다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올해 주택법상의 감리에 관한 사안들이 개정되어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51번입니다.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주택 가로속에 복리를 포함하여 소유자들은 주택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수성 등에 따라 사용 금사 받은 이후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 신청하여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4, 니은에는 3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3, 1항에 따라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에는 5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52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도의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 각보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7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 자격 취소와 관계된 사안으로 2호 공동택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래서 니은번에는 금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4호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 정지 기간에 공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래서 디귿에는 자격 정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1년에 1 들어가줘야 되고 니은에는 금고 이상의 형, 금고 들어가줘야 되며 4번과 관련된 디귿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격 정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53번입니다. 장기 수선분담금 적립에 관한 사안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 수선상금은 장기 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총 공급 면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는 12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 기간, 연도, 그리고 이를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을 곱하게 되면 월간 세대별 장기 수선 충당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는 총 공급 면적, 니은에는 12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54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안으로 3번입니다. 사용 금살부터 5년 경과되게 되면 하자 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25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25 들어가줘야 되죠. 55번입니다. 이행강제금 관계된 사안인데 특별히 허가 받지 아니하고, 이건 뭐가 있죠? 건축대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그래서 기억에는 위반 면적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하 범위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위반 면적, 위원회는 100분의 100 들어가 줘야 되죠. 56번입니다. 건축부의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무엇이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의 대통령령에 관한 구조물을 말한다. 이것 부속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부속이라는 말 들어가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57번입니다. 공공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건설 임대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 자격, 우선 분양 전환 가격 등을 우선 분양 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우선 분양 전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때는 12개월 이내 우선 분양 전환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6개월에 6이 들어가 줘야 되죠. 58번입니다. 촉진지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에 관한 문제인데 관련된 사항으로 지구회사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촉진 지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으로서 촉진 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될 것.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이 주로 만들어져야 되죠. 주종관계 고려하시게 되면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50 들어가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59번입니다. 시특법상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은 긴급안전점검 실시할 때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지수물의 관리처에게, 그래서 기억에는 관리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긴급안전점검 목적, 날짜,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긴급안전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관리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관리처에 들어가셔야 되고 위원회는 15일, 15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60번입니다. 소방의 날. 119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소방의 날을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11 그리고 니은에는 9가 들어가 줘야 되죠. 61번입니다. 소방설법의 정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 소방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을 우리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특정 소방대상물 적어 주셔야 되죠. 62번입니다. 안전금사 면제에 관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해당 안전금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인증은 대한민국에서 승강기 운행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걸 면제받았다는 것은 수출용이거나 시험용으로 제작한 승강기가 됩니다. 이러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안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정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정기검사보다 정밀안전검사가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때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정기 들어가 줘야 되죠. 63번입니다. 무엇이란 다음 항목의 고세 전압 얼마 이상의 송전술로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전기 설빙을 한다.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 변전소. 그러면 여기 연결하거나 차단한다. 이것은 개폐와 관계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개폐소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은 5만 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억 개폐소란 다음 과목의 곳에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말합니다. 64번입니다. 도정법상 조합의 법인격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으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재지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데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30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그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정비사업조합을 적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27회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셨죠?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내년 시험을 위해 한번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